오늘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전체 4권 중에 두 번째 권 2권 중에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사 일행이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하는 풍랑, 그 풍랑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작가가 일본 통신사 수행원으로 따라간 경험을 적은 장편 기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통신사라기보다는 통신사 수행원 정도로 봐야 돼요. 제목 일동장유가는 일본을 방문한 장쾌한 유람을 담은 노래라는 뜻으로 통신사의 서기로 따라가 글을 잘 썼나봐, 그죠? 보고 느낀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따위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 작품 모두 8천여 구의 구로, 국문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한문 사행문들에 비해 과장된 표현과 사실적 어휘, 요게 이제 체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국적 풍속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사면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이때만에 장풍은 바람풍자죠. 장풍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나는 바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한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서 6개의 배. 한마디로 이 외교사절단 통신사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커다란 배 6척이 한꺼번에 떠난다. 엄청난 규모와 그 다음에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작가이자 화자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겠죠? 자, 포구에서 빰빰빰빰빰빰빰 군악대가 쌩 난리를 칠 거야. 3현과 3개의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비파와 군악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하니, 한마디로 산과 바다를 진동해 온 세상을 진동하니 물속에 물고기와 용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놀랄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서나, 자,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청각적 심상이죠. 이 청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뻥이 좀 심해 과장법이에요. 이런 청각적 심상과 과장법을 통해서 대대적인 환송식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구를 얼른 나서, 해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구라고 하는 건 부산항이에요. 얼른 나서 5, 6도를 뒤로 하고, 뒤지우고는 뒤로 하고, 그러니까 5, 6도? 왜? 부산 남쪽에 있는 돌섬, 5, 6도, 동백섬, 5, 6도, 이거죠? 뒤지우고는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이제 바다에서 이제는 조선을 보는 거야. 봤더니 야색이 창망하여, 야색이라는 건 밤경치,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적 배경, 창망, 아득하여, 이런 거죠. 자, 결국은 이 껌따라고 하는 밤야자를 통해서 또는 야색을 통해서 이런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어떤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베고 얕은 바다 각각 진과 포에, 각각 진과 포, 그러니까 이게 배가 여기 있어. 부산 이렇게 이제 이만큼 나오고 여기가 부산이야. 그러면 여기 부산만 있겠니? 아니죠. 여러 마을들이 있겠죠. 포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포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 듯하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작가는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배는 어떻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진포 인가에 불빛이 보일 듯 말 듯하다 해가지고 육지와 화자의 거리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 만하다 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앞날이 캄캄하다 해서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염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절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중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배방에 누워있어 이제는 공간을 이동하는 거죠. 그죠? 선실로 간 거야.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 심란한데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서, 자, 내 마음도 심란하고
자연 환경도 쌩 날리고 한마디로 화자의 심리와 자연 현상이 매치가 되고 있죠. 매칭을 이루면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태산 같은 성난 물결 파도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직유법이고요. 과장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크나큰 만국주가 나뭇잎에 불리듯. 자, 만국주라는 것은요, 만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마치 뭐 같아? 나뭇잎 같아. 나뭇잎처럼 하늘에 올랐다가 지암으로 내려가니. 자, 지암을 땅밑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원래는요, 땅에 움푹 패인 곳이에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사람들은요, 지구를 어땠어요? 평평하다라고 봤죠? 이렇게 청원지방.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는 거야. 여기가 육지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뻥 떠요. 아침 해가 뜹니다. 이렇게 아침 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 해가 뿅 내려가서 여기 이제는 어디로? 구멍이 있어요. 우물 같은 일로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해가 막 달리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서 다시 뻥 떠요. 이럴 때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상이라고 하고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 올랐다가 지암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일로 쏙 빠진다는 거니까 땅 밑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커다란 배가 요동을 치는 모습을 올랐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발 쌍독대는 나무의 격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반달처럼 연약한 자연물을 활용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바람이 몹시 부는 모습을, 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굵은 울의 잠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을 하고 등 아래 바로 밑에서 진동한데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진 듯하고 성난고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성난고래 뭐야? 파도죠. 용 뭐야? 파도죠. 자, 거센 파도를 비유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으면서 방 속의 요강과 타구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가래, 침 같은 걸 뱉는 그릇이에요.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 밖에다 못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서 뱉어낼 때 쓰는 거예요. 자빠지고 엎어진대요. 왜? 배가 막 난리를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떤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모습을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리얼리티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 좌우, 배방, 널판지는 마치 잎이 막 달달달 떨듯이 삐걱삐걱대며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혼란을 겪는 모습을 매우 비유적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윽고 해가 돋았다는 건 뭐야? 새벽 아침이 되는 거야. 시간이 경과죠. 그러면서 일출 장면이 쫙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겠죠. 그것도 조그만 조선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즉 장관을 보세. 일어나 배문을 열었어요. 문설주를 잡고 서 있습니다. 문설주라는 건 문짝에 붙여놓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문짝에 붙여놓은 기둥이라기보다는 문짝을 붙이기 위한 기둥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화자는 방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기 위한 기둥 문설주를 잡고 서 있으니까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 밖에 있는 바다를 보고 있겠죠. 화자는 지금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 주변을 돌아보니 우와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관을 하여 보세라든가 우와 대단하구나 라든가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더더군다나 이 어디 있을까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해돋이 장관에 대한 경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만리 우주 속의 커다란 물결뿐 이로구나. 앞이 쫙 막힘없이 보이는구나. 자,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일망무제라고 합니다.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작가, 화자는 일출의 장관을 보면서 커다란 감동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조선 땅이겠죠. 왜? 바다를 봤다가 나가는 방향 봤다가 뒤를 보는 거니까. 동래산이 눈썹 같고, 자, 동네 산을 무엇으로? 눈썹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그만큼 육지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며, 동남쪽이 어디냐? 그럼 바다 쪽이야. 어디? 지금 화자가 가고 있는 방향, 일본 방향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히 없어. 끝이 없다는 거야. 끝이 없으니까 도착하려면 멀었다는 거죠. 위아래 파란빛이 하늘밖에 다 있다. 와우. 쫙 있으면 여기 파란 물결이 있어. 하늘도 되게 맑아. 쫙 맞닿았어. 뭐야? 그렇죠. 수평선이죠 뭐. 아,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잠깐. 뜬금없이 갑자기 왜 슬퍼? 자, 이걸 봐야 돼. 우리 길이에요. 지금 통신사 일행이 돼가지고서나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풍랑을 만났잖아. 풍랑을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의 앞날, 조국의 앞날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대목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조국의 운명과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갖는 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중의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챙깁니다. 함께 떠난 5배는 왜 5배야? 그렇죠. 처음에 육선이 출발했죠. 간대를 모르겠다.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로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사면을 왜 돌아다봐? 그렇지. 다른 배들을 찾으려고 부채만한 작은 돛이 부채만한 작은 돛 이게 뭔데? 함께 떠난 다른 배들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자, 이거 보일 듯 말 듯해. 이 태풍 불고 바람 불고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불안하게 떠있는 배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심정이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무섭다. 두 번째는 살았다. 이렇게 되겠죠. 배 안을 돌아다 보니 이제는 시선이 밖을 바다를 보다 어디를 보는 거야? 배 안으로 보는 거야. 배 안을 보니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수질을 하고 있어. 수질이 뭔데? 배멀미. 똥을 토하고 기절하여 죽을 지경이네. 아, 다행이로구나. 종사관을 얘기합니다. 태연히 앉아있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연함을 보이고 있는 종사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믿음직하겠죠. 자, 여기까지. 태풍을 겪은 후에 배 안과 밖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이에요. 배방에 도로 들어가서 공간의 이동이죠.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까워.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대마도예요. 큰 따옴표 쳐야겠죠. 라고 내지는 간접인용이죠. 그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서 보니 젠장 10리나 남았네. 아직 멀었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일본 배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로 모두 왔구나. 예선이라고 하는 건요. 예인선을 얘기해요. 즉 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모터 달고서나 그러니까 배를 끌고 가기 위한 배. 다른 배를 끌고 가는 배를 우리는 예인선, 내지는 예인차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 안에서의 상념과 대마도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사 일행, 화자를 포함한 통신사 일행이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대마도 근처까지 도착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부터 하나씩 전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으로는 여기 나뭇잎 불리듯 할 때 나뭇잎이라든가 성난고래 또는 동안용 내지는 반달과 같은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눈썹 같다의 눈썹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정서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난고래 같은 표현은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파도를 비유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참신성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박스 보기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자, 정서 및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 부산항에서는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하니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는 내 신세 생각하니 가뜩 심란한데 대풍까지 일어나. 한마디로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심란함과 폭풍을 만나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 화자의 심정과 그 다음에 자연현상이 조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돋이는 장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와우 장알시고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는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즉 해돋이와 드넓은 바다의 장관에 감탄하면서도 갈 길을 짐작할 수 없어 막막해하고 조선의 암담한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정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길이란 결국 뭡니까?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조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말에는 조국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윤겸의 일동장유가 2권 통신사 일행이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거쳐 일본 대마도까지 도착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